수도권 후보들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몰렸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라든지 이용호 의원이 그 사실상 대통령실에 들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종섭 대에서 데려오라고. 어제 인터뷰를 봤더니 이제 박민식 후보, 그 보훈부 장관을 지냈던 예. 분인데 이분이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홍범도 흉산 이전을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민식이? 지금 몰랐다 이거. 지금 와서 본인이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야 국방부가 이렇게 왜 밀어붙였다라고 그러면 하는 최경영의 거예요. 최강시사에서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 네. 그때는 지금 이런 분위기였거든. 근데 여기서 다 때려잡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거든. 여기서 또 종북 네.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 수도권 네. 후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막 던지고 있는데 잘 먹히지가 않는다. 게다가 지난 행위들을 국민들이 또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먹히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 아주 그 뭐랄까요, 혹이라고 생각했던 의대 정원 이거 확대 문제 이게 오히려 지금 칼자루가 의사들한테 넘어간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것도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걸로 긍정적인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선 반영이 됐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2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올랐던 거는 뭐 대부분의 모든 여론조사가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긍정 호재라기보다는 리스크가 됐다. 이게 리스크가 됐어. 리스크가 됐어요. 왜냐하면 2,000명을 그러니까 2,000명을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충북대 의대가 49명이었는데 2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입시학원, 노량진 입시학원에 이렇게 몰아넣고 이게 아니라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49명에서 200명이 되는 거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200명이 됐는데 예를 들면 뭐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한 학년이 200명인 거예요. 지금 예. 이게 한 학년이 그죠? 예. 그러면 4년이라고 치면 의대는 6년이구나. 네. 그러면 하여간 실습을 본과부터 하니까 4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800명이잖아. 어떤 분이 그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 야, 병동이 700병동인데 병상이 700병상이야. 그러니까 풀로 다 차도 환자가 700명밖에 없어. 근데 이게 지금 학생들은 800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방의 거점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충분한 병상이 없기 때문에 실습을 하려면은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뭐 서울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읍소해가지고 우리 애들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칼자루는 거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원들이 그렇구나.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데 갑자기 몇백 명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 실습을 하게 하면은 그거 하겠냐. 그러면 이분들이 임상을 안 해보고 의대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려야 된다고 근데 의사들이 반대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400명까지 늘려줄 수 있다. 그때 늘렸어야지 2020년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은 2,000명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다 하려고 그래. 본인 임기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하고 다음 정부에도 넘길 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리스크가 됐고 지금 이게 가장 의료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은 협상 주체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테이블로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의협도 있죠. 어제 의협 새로 뽑혔잖아요. 회장. 그리고 이제 교수들 있잖아요. 의교협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공의협의회도 있잖아요. 어디랑 협상을 해야지 이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지조차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 창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다가 전공의들은 제가 주변에 이제 의사들이 많아서 제 또래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서 그 또래, 전공의 또래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거든요. 근데 우리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언론사 기자들 들어오면 말 잘 듣습니까? 절대 안 듣거든. 선배들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냥 제멋대로야. 제멋대로인데, 본인도 안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별로 말을 못해.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주장은 못 하는데, 그런데, 워낙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의사들은 주장을 하더라고. 야, 우리도 핸들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신한다. 선배들이나 과장들도 그 병원에 있는 과장들도 핸들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협에서 뭐 어떻게 결의를 했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생각이 전혀 달라. 젊은 친구들은.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협상 주체가 모호하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정부가 애초에 네. 멱살을 너무 세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2,000명이라는 선에서 아예 뭐 굽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더러 네. 의사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저희가 봤을 때는. 하지만 대통령은 정책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책을 하고 이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뭐 어쨌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득권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공의 단체든 의사협회든 뭐 이제 정부가 대화 상대로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의정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나와야 돼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포퓰리즘의 문제라고 보는데 좌우 포퓰리즘 다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좀 무리한 정책을 취하는 것도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고 이렇게 소득이 너무 높고 사회적으로 좀 질시나 질투의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막대해도 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파 포퓰리즘이죠. 예, 근데 그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의 포퓰리즘을 한다는 것도 진짜 언어 도단적입니다. 언어 그렇죠. 도단이에요. 네. 예.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어떤 그동안 유지해 왔던 예. 건설노조 야 밀어붙여 뭐 이런 그렇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예. 뭐 화물차 노동자들 야 밀어붙여 이거에 이미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뚝심의 어떤 정치를 보여주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중재자로 내세웠지만은 어저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잖아요. 한동훈 중재자도 이제 물 건너가 버렸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고 있다. 다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풀리는 거야. 지금. 본인들의 역량, 정치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정치를 하고 이제 대통령 된 지 2년 됐는데 본인의 실력을 너무 과신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